민법제 108조를 빨리 보시죠. 108조. 뭐 조문집을 보시든 책 뒤를 보시든. 108조. 통정하면 무효. 다시 한 번 더. 통정하면 무효.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통정이 뭔지 몰라도 짜고 쳤으면 무효다라고 다 나와 있죠. 조문에. 이게 바로 요건. 야, 통정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효과가 무효다라고 다 조문에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조문의 형식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뭐 하지 마라 하면 뭐뭐 하다. 는 게 다 민법 조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 제일 위에 있는 민법 제2조를 지금 읽어보시죠. 2조를 읽어보시면 야, 신의칙에 맞게 해라. 그죠? 2항에 보시면 권리에 대해서 남용하지 마라. 라고만 되어 있지 별도의 효과 부분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두리뭉실한 조항을 일반 조항이라고 불러요. 일반 조항. 두리뭉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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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일반 조항은요. 법관의 재량이 매우 커요. 매우 커요. 법관이 딱 사실관계를 다 분석해가지고 법관이 조금 스무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반 조항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해서 시험 문제에서 자꾸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조문 자체에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그때 어떻게 했구나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목차 2번의 법적 성격 옆에다가 목차만이라고 적으세요. 목차만. 목차만. 그 말은 목차만 빨리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목차만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1번 목차만 밑줄 일반 조항 하면 두리뭉실까지예요. 까지 하시고 인문특강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자, 판사하지 마시고 답이 을한테 민법제 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을이 항변을 한다. 크게 3단계였다. 1단계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중에 물권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하고 없었을 때는 2번 채권적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것도 없었을 때 3번 뭐 한다? 신의칙을 가지고 온다. 였죠? 그러면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민법에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채후에 쓴다라고 하시면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1번, 2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그러니까 신의칙 3번 판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는 판례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논리만 익히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까지 해놓고 교재 18페이지를 가시면 목차 3번에 보시면 한계라고 하는 목차 있죠? 중간에. 거기 목차 가번에 지금 밑줄 그으시면서 지금 정리하세요. 18페이지 중간에 목차 3번의 한계에 목차 가번에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 채후라고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다 검토하고 하다 안 됐을 때 나오는 게 3번이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에 본문은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16페이지 가신 다음에 목차 2번 규범적 성격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 여부 옆에다가 인정된다라고 동그라미만 하시고 안에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인정되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자, 3번 목차는 체크하시고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목차예요. 그렇죠. 3번은. 그래서 앞부분에 가시면요. 강행 규정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쭉 빼서 초학자 분들은 118페이지. 우리 교재 118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요.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민법상 조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강행 규정은요. 금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죽이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강행 규정 법규고요. 임의라고 하는 거는요. 보충.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빵꾸난 부분 있지. 우리가 메워줄게라고 하는 게 임의인 거예요. 임의. 그렇죠? 그러면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갑과 을이 했다 합시다. 예를 들면 사람 죽이지 마라 했는데 갑과 을이 사람 죽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했을 때 강행법규에 위반됐을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 그렇죠? 근데 임의라고 하는 거는요, 보충하는 것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합의를 했으면요, 보충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느 법조문이나 어느 법률이 강행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공익적 요청이 강한 경우는 보통 위에 강한 경우에 사람 죽이지 마라, 부첩 계약하지 마라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말고요. 약한 경우는요. 밑으로 많이 가겠죠. 매매 계약할 때는 원칙으로 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대금과 물건을 동시에 주는 게 원칙이다. 별도로 합의하는 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다 밑으로 가요. 밑으로. 자, 그러면 신의 측은 위겠어요? 밑이겠어요? 신의 측은 위에 거죠. 위에 거. 그래서 강행법규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갑과 을이 합의를 할 때 야, 10년 전 판례를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던데 판례가 우리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게끔 하자라고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다 무효니까. 알겠죠? 이 내용이 우리 기본서 118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복습할 때 한번 가볍게 읽어두시면 됩니다. 또 할 거니까. 그 밑에 기능 부분 가실게요. 해석 기능 제일 끝에 보시면 밑줄 쓰레기 매립장까지만. 쓰레기 매립장. 냄새나.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까지만 밑줄.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동묘지라고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요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자, 칠판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신혼집을 딱 살라고 해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막 땡겨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거예요. 당첨이 됐어. 근데 그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니까 실합니다. 저기 경기도인데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옮겨오겠다. 실합니다. 아파트 앞에 온천을 뚫어 주겠다. 실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믿고 믿은 게 좀 이상하지.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자, A가 아파트 분양회사예요. 아파트 분양회사.
뭐 서울대 옮겨줄 거고 뭐 국제고도 만들어 줄 거고 해서 B가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입주민이라 합시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분양 계약이 있었어. 분양 계약을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B가 준공 검사하기 전에 갔는데 아니 귀신이 보이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어. 또는 아파트 뒷산에 정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900기 이상의 공동 묘지가 있는 거예요. 실합니다, 여러분. 묘지가 있는 거예요. 강구했던 서울대학교는 올 생각도 하지도 않아. 그렇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비면요. 빡치지 않습니까? 때리면 안 되죠. B가 A한테 뭐 하겠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건 쟁점인 거예요.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분양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다시 분양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려면 피고 A한테 잘 들어요. 어떠한 의무가 인정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위반이니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아파트를 분양 강구하거나 아파트 분양 계약할 때 인접지에 이런 거 있는 사실을 내가 굳이 너한테 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A 측에서. 그 만약에 진짜로 A 측에서 그렇게 알려줄 의무가 없으면요. 처음부터 의무가 없으니까 위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 청구할 수가 없겠죠. 하니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는 이거는 야 B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냐. 따라서 분양 계약서에 안 나와 있지만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줘라. 그럼 의무가 있는데 네가 고지 안 했기 때문에 B는 A 너한테 분양계약상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판례 지금 왜 배울까요? 요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야 신칙상 아파트 인접지역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거는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신칙에 근거한 고지 의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한다까지 정리하시고 더하기 민법제 110조까지만 적으신 다음에 조금 이 부분은 참으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침묵에 의한 부작위 기망 부분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겁니다. 10분만 쉬고 다시 봅시다.